오늘은 미니에 회전 링크를 달 거예요. 업체를 MT 집게 업체로 선정해 가지고 섭외를 했고요. 조금 있다가 도착을 하신다고 하니까 준비를 좀 해 놓을게요. 요 바람 부는데 이쪽으로 빼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사님 오셔서 찍고 있어요. 이렇게 연결됐어. 기성 전기시고 얘가 하나 릴레이 같은 게 있고 쭉 와서 위로 연결하죠. 순서도 모르고 작업 순서가 있는 건데, 그죠? 완벽하게 끝났어요. 지금 한 3시 정도? 아침에 8시부터 시작해서 3시 정도. 회전 라인 설치 왜 이렇게 비싼가? 라는 얘기로 회전 포크레인 회전 링크에 대한 이야기, 요번에 이 에피소드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회전 링크 왜 이렇게 비싼가? 회전 라인이에요. 회전 링크 가격 말고 이 회전 링크를 연결하는 이 라인, 지금 여기 케이블 타이로 묶여져 있는 이 라인 딱 봐도 새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라인 두 개를, 라인이 없어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 회전 링크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을 하기 위한 새로운 라인이 필요하단 말이죠. 요즘에는 물론 순정으로 나오기도 하고, 순정화, 그러니까 외부 업체의 OEM 방식으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장착을 해가지고 순정처럼 나오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영업용 저희가 포크레인이 필요해가지고 불러서 쓰는 영업용 굴착기에는 지금 이 회전 링크하고 이 집게가 거의 기본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회전 링크도 비싼데 이 라인, 이 선 두 개 까는 게 왜 이렇게 비싸냐라는 거를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물론 회전 링크를 이 붐스윙에서 라인을 싸게 하려면 지금 이 붐대가 여기 유압이 있죠. 이걸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라인을 그 T자로 따가지고 300밸브를 단 다음에 붐스윙을 안 하고 저 붐대를 움직이는 장치가 이거거든요. 붐대가 움직이는 장치가 요건데, 요걸로 회전 링크를, 그러니까 요 붐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라인을 지금 이렇게 똑같이 쭉 연결을 해가지고 발로 컨트롤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이 회전 라인 설치가 요 라인 값이죠. 라인 값 이거 얼마나 하겠어요? 10만원, 20만원 정도면 끝나는 거죠. 요 라인 값 여기서 T자로 따가지고 300밸브 들어가는구나.
선박 밸브 2개 하면은 한 30만원? 여유있게 잡아서 20만원, 50만원이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왜 회전 라인이 기본 단가가 요걸 라인 까는데 왜 250만원이냐, 기본 단가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비례 제어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레바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레바가 총 전후 좌후 네 방향이 있잖아요. 그 네 방향으로 이 포크레인을 기본 방향을 통제하고 제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레바를 뜯어보면 전기선은 막상 두 가닥밖에 없어요. 전기선은 두 가닥밖에 없고 요 뒤에 유압 라인이 4개 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요. 전후 좌우를 컨트롤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비례 제어라는 게 뭐냐면 이 동작을 내가 빨리 하고 천천히 할 수 있게 이 레버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천천히 빨리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비례 제어 시스템인데, 이 비례 제어 시스템은 이 레바에서는 전후 좌우밖에 못하는 거예요. 전후 좌우, 제전후 좌우. 그런데 지금 회전 라인이라는 게 추가로 생기면서 얘도 비례 제어로 싹 움직여서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봐봐요. 비례 제어는 뭐야? 비례 제어는 여기 지금 선 두 가닥, 전기는 선 두 가닥이고 여기 뒤에 유압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유압 펌프로 들어가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따가지고 해야 되냐는 거야. 저기서 뭐를 하나 막아가지고 회전 링크로 써버리면 기본 동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두산이는 2010년식 장비예요. 2010년식 장비고 2010년식 장비. 그리고 얘는 히다치 미니는 2015년식이야. 그럼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회전 링크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회전 링크를 쓰겠다, 회전 라인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절의 장비에서 비례 제어를 뭐를 하나를 추가를 한다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라인 까는 거는 사실 간단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붐스윙이 있기 때문에 붐스윙을 안 쓰고 발로 조절을 하는 시스템까지는 기본 시설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란 얘기지. 그런데 이 회전 라인을 작업을 하다 보면 발로 하면은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회전 라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레버에 썸 휠이라는 게 달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회전 라인을 좌우로 움직이는 이 비례 제어 장치를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례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적인 도구가 일단은 요거 레버, 그리고 전기 장치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이 컨트롤 부위가 있고요. 그리고 요 앞선 영상에서 보였듯이 솔로네이드 밸브라고 그러는데, 저 전기 장치 레버로 전기 장치를 통해서 그 솔로네이드 밸브를 유압을 어떻게 하고 그 비례 제어가 가능한 솔로네이드 밸브죠. 이 세 가지 하드웨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 봐봐,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요게 디벨론 순정 조이스틱이 38만 원이에요. 요 물건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유있게 그냥 10만 원 쳐줄게요. 그리고 솔로나이드 밸브도 여유있게 50만 원 쳐줄게요. 그러면 40, 10, 50 그럼 100만 원이야. 그리고 이 라인들 부자재들 뭐 다 해봤자 그냥 진짜 후하게 50만 원 잡아줄게. 그럼 150이잖아. 그런데 왜 250이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 두산이 아래쪽, 지금 얘는 열기가 나빠가지고 두산이 밑에 쪽을 열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두산이 그 유압 시스템을 한번 열어볼게요. 발판을 드러내면 그 메인 펌프나 그 유압 라인들이 보이거든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네, 두산이 밑에 유압 시스템이에요. 머리 아프죠? 유압이라는 게 여기서 사실은 다 직관적으로 여기를 컨트롤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랑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연결을 여기
조이스틱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여기 네 라인 8라인 하고 여기 각각 하고 그럼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찌됐든 저기도 똑같은데 메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큰 밸브 라인 하나 중에서 하나를 T자로 따서 그 T자를 딴 거를 물리적으로 일단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원래 그 T자에서 갔었던 그것과 원래 원 라인은 지장이 없게끔 하면서 새로 만들어낸 유압을 조이스틱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전기 신호로 바꿔야 되는데, 그 전기 신호를 바꾸는데 이 써밀의 미세한 속도에 따라서 이런 거는 미세하게 조정이 되잖아요. 그죠? 자동차 엑셀처럼 얘도 미세하게 조정이 돼요. 이런 것처럼 이 써밀의 미세한 속도를 받아들이고 그걸 전기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아까 보여줬었던 그 전기 신호 장치하고 그 비레지어 솔로네이드 밸브하고 저 조이스틱하고 이 라인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작업비가 1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작업비가 합당 아니야. 결론적으로 저는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저는 그 MT 집게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거기에서 그 전문 완전 베테랑 인력이 있어가지고 MT 집게에서 선뜻 그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인력이 없는 이유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 유압의 전문가가 있겠죠, 그죠? 솔로나이드 밸브를 레버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연결을 알고 있는 유압 전문가가 있어요, 그죠? 근데 유압 전문가가 비례 제어로 보통 유압을 제어하는 방식은 이런 레버나, 그죠? 아니면 보통 한국 농기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거 전후진 되는 그런 방식이란 말이죠. 그런 게 이런 트랙터들에도 들어가는데 미세하게 비례 제어가 되는 방식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새로 비례 제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존의 시스템과 연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정답이 없잖아. 장비마다 다 다르잖아요. 회사마다 다르고 시스템 설비가 다 다른데 현장에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있고 안정화된 정보가 있어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게 하는데 현장에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유압에 대한 이해가 완벽한데 전기에 대한 이해도 완벽해야 돼요. 그런데 용접도 해야 돼. 기본적으로는 건설 기계 장비 중에서도 굴착기라는 기계적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작 운전이 굴착기 기사처럼 능숙하지 않더라도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자동차를 고치러 가면 자동차 정비사가 있잖아요. 그분이 뭐 운전을 카레이서처럼 기깔나게 하진 않아도 자동차라는 전반적인 구조에 관해서는 전문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굴착기에 관해서는 전문가여야 되는데 굴착기 전문가가 당연히 미세하게 유압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을 눈으로 보고 1:1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하는 거지, 여기에서 어떤 라인을 따가지고 어떻게 T자를 연결을 하는 게 가장 기계에 부담이 없고 무리가 없는지, 그래서 그거를 유압 전문가가 되는 거죠, 갑자기. 그거를 솔로네이드 밸브에다 연결해가지고 전기 신호를 따가지고 썸 휠에서 조작할 수 있게끔 이 전기를 다 분해를 해가지고 선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굴착기 구조에 대한 전문가여야 되고, 전기의 전문가여야 되고, 유압의 전문가여야 돼요. 그리고 용접을 기깔나게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분야에 아주 탁월한 전문가여서 현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 히다치 기계랑 이번에 가지고 온 그 조이스틱, 디벨론 조이스틱, 순정 조이스틱이랑은 뒤에 그 철심지 부분이 안 맞아가지고 잘라가지고 용접을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결하는 라인을 저희가 수정을 해가지고 제가 나가서 호스를 찝어오기도 했고, 메인에서 연결하려고 그러는 그 메인 호스도 중간에 좀 새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나갔다 왔단 말이죠.
이렇게 현장에서 타협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몫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야만 장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어디 있냐? 대한중공업, 틸트프로 이런 회전 링크를 만드는 업체에는 이 모든 부분에 숙달된 베테랑 기사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회전 링크에 관해서는 장착을 할 수 있게끔, 회전 라인을 꾸밀 수 있게끔 그런 필요한 만큼의 전문가를 육성을 하겠죠. 그리고 장비가 입고되면 거기서 안에서 해결하는 건 전문가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쉽겠지. 근데 현장에 나가서 회전 라인을 까는 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수에서 대처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굴착기 수리하시는 분이나 유압 전문가나 굴착기 운전하는 사람이 비례 제어 시스템을 완벽하게 그날 딱 가가지고 아침 9시에 시작해서 그날 하루 일과 안에 끝난다라는 게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그 시스템이 달려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보고 제가 그리고 그 비례 제어 솔로나이드 밸브라는 거는 유공업집에 물어봐도 뭐를 써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저거를 제가 그대로 떼가지고 이런 거 주세요 라고 해도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 조이스틱이랑 완벽히 또 호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회전링크 업체들에서 자기네들이 조이스틱을 만들기도 하고 솔로나이드 밸브를 만들기도 하고 틸트 로테이터 시스템이 되면 더 복잡한 전기 신호들, 솔로나이드 밸브들이 더 많이 추가가 돼야 되겠죠. 아무튼 회전 라인 하나 추가하는 부분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25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미니는 15년식, 저 두산이 10년식 장비, 그 회전 링크가 없었던 시절의 장비에다가 완벽히 지금 현재의 비례 제어 조이스틱 컨트롤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시스템에 적응을 해가지고 타보려는 계획이고요. 포크레인을 옛날부터 알고 운전을 했었던 제가 저 일반인이에요. 참 뭐 다음에 기회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일반인이고 여기 창고에서 맨날 기계 만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뭐 장비 만지는 사람인 줄 아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일반인이 그 비싼 회전링크를 사용해보기 위한 발버둥이죠. 몇 개월간 진행이 됐었는데 이렇게 지금 장면에서 끝이 났어요. 지금 뭐 이것저것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도 많은데, 일단은 마지막 에피소드죠. 회전 라인이 250만 원. 왜 이렇게 비싸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고, 최종 그 회전 링크에 대한 이야기는 총 4편이 됐죠. 두산이는 한 편으로 있고, 회전 링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그다음 장착, 그리고 회전 라인에 관한 이야기까지. 그렇게 해야 이게 회전 링크를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 링크에 관한 거 제가 셀프로 중고로 구매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아낄 수 있고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 거, 왜 이렇게 비싼가, 이런 얘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